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5권. 제2공화국과 O-16 쿠데타. 미국은 왜 쿠데타를 눈감았나? 4월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장면 정권이 등장하지만 불과 9개월 만인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에 의한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이 책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1960년 4월 혁명으로 이승만이 물러나고 허정이 대통령 대행을 맡은 후 한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양원제 선거가 7월 29일 실시되어 민의원이건 참의원이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당선된다. 8월 12일 양원, 민의원, 참의원, 합동회의에서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국무총리로는 장면이 선출되었으나 민주당이 구파와 신파로 나뉘어 대립하던 상태라 구파인 윤보선과 신파인 장면의 사이는 아주 좋지 않았다. 이런 대결 상황이 되어 민주당 구파는 따로 떨어져 나가 신민당을 결성한다. 이승만 정권 시기에 벌어진 양민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자유당과 민주당 합동으로 양민사건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양민학살 사건 처리 특별조치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지만 민주당 정부와 국회가 이에 관심을 갖지 않아 결국 민간인 학살 문제의 규명활동은 유족들이 중심이 되어 펼쳐가게 된다. 학살 문제에도 관심 없고 과거사 청산에도 미온적이던 장면 정권은 3-15 부정선거의 원흉, 발포 책임자, 부정축제자 등의 처벌 문제에도 소극적이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은 보수 세력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의 분단, 반공 세력으로 자유당과 일란성 쌍생아라 불렸을 정도로 닮았기 때문에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을 징치하려는 의지를 갖기가 힘들었다.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의 미온적인 활동과 장면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과거사 청산과 3-15 부정선거 원흉의 처리는 흐지부지 되고 있었다. 자신들과 가까웠던 자유당 인사들을 반민주 행위자로 처단하는 것을 거려했기 때문이다. 1960년 후반에 민주당의 구파가 신민당을 창당해서 민주당에서 분리되지만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거치고 여당의 이점을 이용해 점차 의석수를 늘리며 1961년에 들어서면 안정을 찾아간다. 그리고 이때 여러 경제 정책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했다. 그러다 5월에 쿠데타가 발생해 준비했던 계획들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실행된다. 사실 O-16 쿠데타 세력은 18년 동안 줄기차게 장면 정부가 무능했다고 비판했지만 장면 정부가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음을 감안하면 그 비판은 옳지 않은 것이다. 쿠데타 세력도 쿠데타 초기인 1961에서 1963년까지는 내분과 여러 문제들을 겪으며 무능한 행태를 보여줬다. 한국 현대사의 문제적 인물 박정희. 그는 대단히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O-16 쿠데타는 여러모로 허술한 쿠데타였다. 그러나 그 쿠데타는 성공했고 경제 발전 문제만 해도 국내외 조건이 그야말로 호황인 시기에 경제 발전을 이룩해낼 수 있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2009년 공개한 만주신문에는 박정희가 혈서로 일왕에게 만주군관학교에 합격을 바라고 충성을 맹세한 내용이 기사로 실려 있다. 그는 만주군관학교에 응시했으나 나이 때문에 탈락하지만 2차로 응시한 후 일왕에게 혈서로 충성을 다짐하여 합격하게 된다. 그는 남로당 프락치 사건으로 많은 육사생도 2, 3기 들이 처형당하지만 이때 박정희는 남로당의 군내 비밀 조직을 모두 알려주고 자신만은 살아남는다. 이 일로 미군들 사이에서는 그를 스네이크 박이라고 불렀다. 박정희는 은혜를 베푼 사람도 물어 죽이는 독사 같은 사람이었다. 그에게 가장 큰 배신을 당한 사람은 바로 장도영이다. 장도영이 소령일 때 태릉사관학교, 현육군사관학교에 생도대 제2중대장으로 있을 때 박정희가 중위로 생도대 제1중대 구대장을 했다. 그렇게 알게 되는데 시간이 흘러 장도영이 육군본부 정보국장으로 발령을 받아 그곳에 가보니 월급도 직책도 없이 그냥 지내던 박정희가 있었다.
남로당 프락치 사건 때 사형 선고를 받지만 동료들을 팔아먹고 목숨을 건진 그는 예편에서 일반인이 되었는데 그걸 불쌍하게 여긴 백선엽 정보국장이 그를 문관으로 채용해 월급도 없는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다. 장도영은 정일권 참모총장에게 간곡하게 박정희를 현역 소령으로 복직시키자고 제안했고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허락해서 복직하게 되었다. 죽을 고비에서 목숨을 건지고 다시 군에 복귀한 엄청난 행운아였다. 쿠데타에 가담한 군인이 겨우 3,600명 정도이지만 이 쿠데타가 성공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장도영이 참모총장이 된 것이다. 박정희와의 인연으로 그를 믿고 있던 장도영은 쿠데타가 발생하기 오래 전부터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다. 쿠데타가 발생하고 윤보선 대통령은 쿠데타를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묵인해버린다. 당시 미 8군 사령관 매그루더와 미국 대사 데리 그린이 윤보선에게 10배의 병력으로 쿠데타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하자 같은 군끼리 유혈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쿠데타를 묵인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자 미국 측에서도 쿠데타를 방관하여 사실상 승인해버린다. 미국 입장에서는 케네디 정부가 쿠바 문제, 피델 카스트로 혁명정부 수립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강력한 반공을 지향하는 박정희를 장면 정부보다 믿은 것이다. 이런 상황들이 쿠데타를 성공하게 만든 요인들이다. 쿠데타 세력이 만든 공포의 시대. 쿠데타 세력은 인신구속특례법,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으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을 후퇴시켰다. 2017년에 박정희 탄생 100주년 기념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분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지만 그의 집권기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는 한국 현대사에서 핵심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 대통령의 우상화가 아니라 그의 장기 집권이 만들어낸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일 것이다.